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6회 발송배정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행된 시험을 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이번 회차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최근 한 4, 5년 동안 치러진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앞선 시험 125회하고 124회에도 난이도가 일반적인 그런 수준보다는 약간 좀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좀 높았지만 평상시 우리가 평균적으로 배출했던 그 합격 인원만큼은 뽑았습니다. 10명씩. 뭐 1년에 25명에서 많게는 한 30명 정도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선 시험에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어떤 그런 그 합격자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좀 어렵게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48%가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제가 뭐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한 거지만 일단 기본서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벗어났는가,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과연 주어진 시간, 즉 1교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10분씩 배당이 되는데 여기에 뭐 문제 분석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문제당 7분에서 8분 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2,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읽고 그 다음에 뭐 방향을 좀 잡고 하면 본격적으로 답안지 쓰는데 쓰이는 시간은 보통 한 22분에서 23분 정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과연 풀 수가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이 증명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어떤 용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발송배정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 약간 독특한 방법, 그 어떤 핵심 포인트를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그 핵심 포인트가 뭐 우리가 보는 자료들이라든지 교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사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학술지라든지 저널 뭐 이런 쪽에서 문제들이 48%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제가 다시 이 문제 중에서 다시 분류를 해서 계산, 증명, 보호 계정기 정정에 대한 부분이 26%가 나왔다라고 별도로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 계정기 정정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한, 그리고 이 보호 계정기 정정이 똑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완벽하게 검증이 된 이런 형태의 문제 말고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정정값을 계산해 낸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문제도 보호 계정기 정정과 관련된 문제도 주어진 시간 안에 푼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문제를 서로 내가 사전에 알고 있었고 연습을 완벽하게 뭐 수십 번 반복해서 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풀이 과정 자체는 단순합니다. 제가 계산 문제 일부를 전기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발송배정 기술사 그 문제 해설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걸 알고선 그 내용을 알고서 풀어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25점짜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5분 만에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핵심이 되는 어떤 그 계산 기법이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이제 보기 힘든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뭐 이 역시도 풀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해한 문제들이 48%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71%를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 사항 중에서 20% 정도는 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자가 많이 배출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로 예상하는데 제가 지금 3월 15일자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3월 1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합격자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합격자의 인원을 봐야지
요번에 그 출제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를 하신 분이 모범 답안도 만들고 채점도 하고 그리고 합격 인원도 확정을 짓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냈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격자 인원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번 회차에서는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보실 때 매회 한 회 한 회를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기준으로 삼아서 보지 마시고요. 1년이라는 좀 긴 시간, 긴 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습니다. 3번의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기본서에서 60% 이상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70%, 71%의 문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60% 정도 문제가 기본서에 나오게 되면 나머지 10%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0%가 기본서 외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대비를 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넓히지 않고 중심이 되는 어떤 그 구심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회차에 맞춰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 회차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1년 안에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번의 시험 중에서 1번에서 2번은 기본서 중심 또 기본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차에 나는 합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세우시고 그 부분에 그런 어떤 구심점이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앞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다수의 출제된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제 특이사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보시면 다수의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2회 이상 출제된 문제가 17문제입니다. 55%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2번 나온 문제, 2번 나온 문제가 4문제, 그 다음에 3회 이상 출제된 문제가 6문제, 그리고 5회 이상 출제된 문제가 이제 7문제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합하게 되면 17문제가 되는데, 문제를 이제 선정하실 때, 즉, 공부의 범위를 선정하실 때, 일반적으로 2번에서 3번 이상 나온 문제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문제는 거의 다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에서 좀 벗어난 문제, 기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뭐, 내가 선정해 놓은 범위에서 좀 이제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에는 오히려 이제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점수를 올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뭐 학술지, 논문 저널, 뭐 신경영 이런 쪽에서 7문제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어, 이러한 어떤 그 신경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 125회나 124회 보시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5문제, 3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 7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느꼈을 때는 요번에 출제 들어가신 분이 작심하시고 요번에 좀 어렵게 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어떤 그 기본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이사항의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계산 문제나 이런 증명의 문제들, 그 다음에 보호계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26%나 나왔는데 이 문제들이 또 비중도 높지만 비율도 높지만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이런 그 3번 항목에 해당되는 문제가 8문제 26%, 그 다음에 기준이라든지 뭐 규정이라든지 뭐 신경량과 관련된 문제가 7문제로 해서 22.5%,
5%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치게 되면 이제 한 48% 정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어쨌든 뭐 이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회차를 기준으로 해서 수험 범위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험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뭐 20%, 30% 예를 들어서 한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공부하게 되면 뭐 3년 6개월이나 4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2배, 3배, 4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게 되면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뭐 7년, 8년, 10년, 15년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번 시험은 뭐 합격자가 몇 분이 배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한다고 하면 이제 고마운 거고요.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뭐 어려운 모의고사를 한번 내가 시험 삼아서 치러봤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앞에 띄워드렸는데, 요거는 뭐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조금 이제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또 건축정비설비 기술사 해설에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0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알파 50이라는 것은 기본서 외적으로 좀 추가해야 되는 문제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발송배정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한 250문제 정도를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때 200문제는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선정하시냐면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쭉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2번 이상 출제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중심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들 중에서 한 200문제를 이렇게 뽑으세요. 요거는 변화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사 문제 좀 그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이 200제는 그 트렌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가 공부해야지만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50은 여기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응용이 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시사성 이슈화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신기술이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냐면 발송배정 기술사의 유사 분야에 해당되는 건축전기나 전기 안전이나 전기 응용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발송배전과 그 관계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건축전기는 제가 30문제로 잡아놨는데 발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건축전기보다는 그 해당 문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20문제로 좀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시사성 이슈, 그 다음에 요번에 개정된 KC 규정, 그리고 뭐 신경향, 뭐 신기술,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서치하셔가지고 30문제 정도 선정을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200 플러스 알파 50의 문제를 가지고 가시면 거의 이 안에서 70% 이상 문제가 나옵니다. 요번 126회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벗어난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요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6회 시험을 치렀다든지 125회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이 안에서 문제들이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뭐 한 15개는 좀 많고 한 5문제 출제가 됐고 이 중에서 뭐 15개가 출제가 됐다고 하면 요 문제들 중에서 기본이 되면서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들은 그대로 남겨두고요. 이 문제는 다음 회차인 127회에는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문제고 여기에 이 흐름이 바뀌는 문제가 뭐 3문제라고 하면 이걸 빼시면 10문제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3문제를 추가하시고 여기에 7문제를 이렇게 추가하세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앞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2년 정도 시험에 계속 응시하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한 300문제 정도까지 불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불릴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숙달을 시키고 잘 쓸 수 있게끔 다듬느냐, 이제 그 문제인 거거든요. 그것만 잘하시면, 그것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합격권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0 플러스 알파 50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은
벌써 한 3-4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경향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200 플러스 알파 50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 플러스 알파 50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이제 선택할 때 1교시는 13문제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하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는 4문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문제 중에서. 요거는 10문제를 선택하죠.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교시 10문제를 다 잘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그 목표하는 어떤 그런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한 7문제 정도는 잘 썼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최상위의 답안지를 작성할 정도. 이 최상이라고 하면 전체 수험생 중에 상위 뭐 0.5%. 우리가 합격률이 2에서 3%니까 0.5에서 한 1% 정도 요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쓰시는 거를 권장한다.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정도를 상위 0.5에서 1% 안에 드는 그 정도 수준의 100명 중에 이제 1등을 한다든지 200명 중에 한 1등 정도의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합하게 되면 16문제니까 우리가 31문제 중에 16문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50에서 55%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최상위 수준의 답안지를 작성하셔라. 자, 왜 이렇게 선정했냐면 일반적으로 기술사 시험에서 31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15개에서 17개 정도는 기본서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나온 내용은요, 정말 답안지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갈고 닦아야 되겠죠.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1교시에 내가 추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3문제, 그 다음에 2, 3, 4교시에 각 교시별로 한 문제씩을 추가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알파 50의 과제에서 나오든지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잘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완벽한 답안지는 아니지만 점수를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4점 정도 획득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25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2, 3, 4교시는 한 12점 정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대충 구색만 맞춰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공부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줄여진 범위를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점점점 점도를 높여서 답안지의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공부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그 반복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술사 공부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건 재미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암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40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0분 우리가 한 60여 페이지를 답안지 작성하고 나옵니다. 이때 볼펜은 일반적으로 한 자루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하루에 1.0mm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 이 정도의 분량을 400분 안에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해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겠습니까? 외워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뭐 기계적으로 막 작성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많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운 걸 어떻게 합니까? 논리 정연하게 좋은 구성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려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량이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이 공부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걸리는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상의 어떤 그런 수험 범위를 선정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효과적인 범위를 선정해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법을 제가 자꾸 이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축전기 경향 분석 자료에도 올려놨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 출제 분포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서 뭐 16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나 뭐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이나 이 부분은 답안지를 잘 쓰기가 좀 어려워요.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워낙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또 외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기본서와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를 얼마만큼 높은 수준으로 답안지를 작성했느냐가 결국은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결국은 기본서와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얼마만큼 내가 충실히 잘 훈련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서 목차에 맞춰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왜 자꾸 이제 기본서에 맞추냐면 그래야지 뭔가 구심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심점을 만들어야 제가 이제 구심점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구심점을 만들어 놔야 공부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진 게 기본서에서 뭐 절반 이상은 나오긴 했지만 자, 전체적인 출제 분포를 보면 송배전 공학이 평균치, 이게 이제 10년 평균치입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된 거 전체가 10년 평균치인데 이게 49%인데 26%로 확 줄었어요. 절반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확 줄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뭐 규정이나 감리, 총론 쪽에서 그 다음에 신경향 요게 합쳐서 23%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계산 문제하고 기초이론, 뭐 발전 기초 이렇게 이런 쪽에 나왔는데 아까 이제 계산 문제가 우리가 20 몇 프로 있죠. 한 뭐 26% 정도 됐었는데 요게 이제 왜 줄었냐면 기초이론에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발전 기초에도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증명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송배전 공학에도 요 계산 문제, 변압기 파트에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요게 요로 빠지게 되면 요건 조금 더 낮아지고 이게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분산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수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줘야 되고 이게 잘려져서 이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 교시별 문제를 상세하게 제가 분석해 드리는 영상은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나눠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